따자하오! 중국의 말, 글자와 문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의 수업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세 조사에서 이렇게 그 언어의 순위와 사용 인구가 다르다고 했죠.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조사 시기나 조사 방법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자,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어의 경우 수많은 방언들을 중국어에 포함할지 여부에 따라 사용 인구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지금 그 인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조사에서 포함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구 수가 확 달라지겠죠. 방언을 제외하고 표준 중국어 사용자만 포함시키더라도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사용 인구 수가 달라집니다. 중국어 참 그 사용 지역이 어마어마하죠. 그냥 원래 중국 본토뿐만이 아니라 대만, 그다음에 이제 화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서 사용 인구수를 정확히 이제 추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구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중국 총 인구의 2000년 무렵에 실시된 중국 언어 문자 사용 상황 조사의 표준 중국어 가능자 비율 등을 적용해 보면 현재 중국의 표준 중국어 사용 인구는 7, 8억 명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5천만 명 이상이 제1 모국어로 사용하는 세계 언어 순위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조사를 한 건데, 보면 중국어가 단연 1위에요. 그 다음에 스페인어. 여기는 이제 사용 국가 수가 중국은 39, 스페인은 이제 31. 사용 국가 수는 뭐 아주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네요. 근데 이제 영어를 보니까 영어는 이제 3인데 주요 국가 영국이고 137개국. 뒤에 보면 사용자 수는 100만 명 단위인데 여기 중국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힌디어, 인도 4위, 다음에 아랍어, 사우디 아라비아 5위. 그 유학생들 중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유학생들도 제가 중국어를 많이 이제 가르쳐 보았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면 5위에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위는 벵고러, 방글라데시 언어 벵고러, 이는 4개국. 그 다음에 포르투갈어, 포르투갈 이제 15개국 사용국인데 7위. 그다음에 러시아어, 일본어, 일본어 2개국인데 우리나라 순위보다 높네요. 그다음에 란다어, 마라티어, 텔루구어, 그다음에 여기 말레이시아, 아까 말씀드렸던 말레이시아,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보다 높네요. 그다음에 터키어, 터키. 그 다음에 이제 15위가 한국어,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밑에가 프랑스어, 그 다음에 독일어. 그 다음에 18위가 베트남어네요. 베트남은 사용국가가 4개국. 그 다음에 19위가 타밀어, 인도. 그 다음에 우르두어, 자바어. 그 다음에 22위가 이탈리아어. 그 다음에 페르시아어, 구자라트어, 보주프리어. 아마 여기 보시면요, 그 생소한 언어들 여러분들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하던 거. 우리가 많이 들어보던 거는 영어, 그다음에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가장 대표적인 게 영어, 그 다음에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뭐 이 정도였죠.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어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어 이런 거. 그다음 다른 것들은 뭐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고, 베트남어도 있네요. 네. 그래서 베트남어 순위도 지금 여기 이렇게 있지만은 굉장히 순위가 낮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 베트남어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다음에 중국어의 사용 인구수가 세계 언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순위만으로 중국어가 가장 중요한 언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사용 인구수가 많다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 언어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은 모국어 사용 인구수,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수,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경제력, 외교, 무역, 국제회의 등 국제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빈도 등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용자죠. 사용 인구수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나라의 수, 또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수, 그다음에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경제력, 그다음에 외교, 무역, 국제회의 등 국제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빈도, 이런 그런 변수들이 다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보시면요, 영어는 중국어에 비해 사용 인구수가 훨씬 적지만 19세기의 영국 중심의 평화와 20세기의 미국 중심의 평화를 거치는 동안 세계 공용어로서 굳건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영어가 지금 3위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공용어는 아직 영어죠. 근데 이런 어떤 수치가 1위, 2위, 3위 이렇게 있어서 언제 이 언어는 언제 1위가 된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면은 그 예상대로 시험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만히 보면요, 국가들 사이의 장벽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 21세기에 주요 외국어의 구사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한 중국어를 소홀히 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경쟁은 물론이고 국내의 경쟁에서도 스쳐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FTA 협상되고 그다음에 그 무역도 굉장히 많이 오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중국 경제가 굉장히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물가를 보면요, 중국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저희 나라도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중국도 물가가 굉장히 올랐어요. 이전에는 그 중국이 좀 많이 달랐었죠. 근데 경제가 많이 이제 성장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유학을 가시면은 그 유학생들이 이제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그 나라 물가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아직도 저렴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오산일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유학을 하게 되면 일단 학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생활비가 또 들어가죠. 그거 외에 뭐 기타 또 부대 비용 그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돈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제가 유학할 당시만 해도 그때도 굉장히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학하는 그런 개념하고 가서 직접 사는 개념하고 약간 또 좀 다른데, 그 완전히 이제 저는 그 몇 년 계속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피부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이전보다 중국도 물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올라서 그게 다 이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이전보다는 훨씬 더 물가가 높고 경제가 굉장히 발전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현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중국어를 이렇게 배우면 이것을 굉장히 적재적소에다가 많이 활용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국어 전공이 아니고 만약에 타 전공이다. 타 전공에다가 이제 중국어를 같이 배우셔서 이제 같이 서로 이제 매치를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운시폭을 넓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전공 플러스 중국어에서 그래서 한 언어를 익히게 되면 그 언어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흡수하고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죠. 언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그다음에 그 기타 다른 외국어도 여러분들이 잘 배워 두시면은 여러 군데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를 이제 중국 어학을 전공을 했지만은 그 고등학교 때는 이제 불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불어를 그 대학교 가서도 조금 더 배워가지고 불어도 이제 좀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언어도 이렇게 조금씩 배워놓고 보니까 굉장히 그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외국어를 여러 개 많이 배울수록 여러분들 전공하고 이렇게 매치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2장 중국의 언어와 중국어 2장이 아니라 2절이죠. 2절 중국의 언어와 중국어 여기서는 처음에 중국어라는 말의 모호성 중국어라는 말의 모호성 한국어가 한반도 전체에서 한국인 모두가 쓰는 언어인 것과 달리 중국어는 중국 전체에서 중국인 모두가 모국어로 쓰는 언어가 아니다. 중국인 가운데는 중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모국어가 아닌 제2 언어로 중국어를 학습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경우와 달리 중국어는 중국의 언어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가시면요. 여기 보면 중국 소수민족 언어 분포도 해가지고 중국 소수민족이 한족을 포함해서 56개가 있다고 하죠. 굉장히 많죠 여기. 그래서 바이두에서 직접 지도를 가져왔는데 글씨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서도 보면 이게 진짜 흐릿하게 나와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은데 전체적인 그 그림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개의 민족들이 그 소수민족들이 여러 언어들 자기 그 각 민족의 그 민족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 방금 나온 그 지도가 잘 안 나와서 이렇게 색깔이 있어서 아록달록하게 그려진 지도를 또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조금 더 되시겠죠? 여기 민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만다린, 그 다음에 찌인위가 있고요. 여기 몽골리안, 몽고겠죠, 몽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국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우리 조선족 언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요. 소수 민족이라 부르는 이들 비중국어 사용자들은 다양한 고유의 민족어를 모국어로 삼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 공인한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회족과 만족을 제외한 53개 민족이 중국어와 다른 고유의 민족어를 사용한다. 회족과 만족을 제외한다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겠죠. 회족과 만족을 제외하고,
그래서 특히 중국 남부 광시 장족 자치구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장족의 인구는 1,500만이 넘어서 1,500. 유럽의 네덜란드나 스웨덴의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이 한 자치구 인구가 네덜란드나 스웨덴 한 국가의 인구보다도 많다는 이야기죠. 또 한국어가 모국어인 조선족을 포함한 23개 민족은 민족어와 함께 고유의 문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은 고유 문자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말도 구사를 하면서 중국어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조선족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한족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들 소수민족 가운데 상위 15개 민족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중국의 소수민족 수와 분포 지역에 대한 지도가 이제 나와 있는데 보시면요, 위구르족 981만 6,800, 네이몽구 자치구 회족 981만 6,800명, 만주족 1,068만 2,263명, 조선족이 얼마예요? 192만 3,800명. 그 다음에 이제 장족, 시장자치구이겠죠? 장족 541만 6천명, 그 다음에 이제 묘족 894만 100명, 그 다음에 부이족 297만 1500, 요족 263만 100, 그 다음에 이족 776만 2300, 토가족 802만 8100, 장족, 아까 여기는 시장이고 이쪽은 장족, 광시 자치구죠. 광시 자치구. 아까 여기 이야기한 게 광시 자치구였죠. 광시 장족 자치구. 그래서 이 장족은 1,617만 8,800명. 그래서 중국 소수민족 인구 순위 및 변동 현황. 그래서 여기가 기준이 이쪽은 2000년이고 여기는 2010년인데 여기 이제 순위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가 있으면은 이제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텐데 교재는 이게 없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교재는 없는데 제 여기 PPT를 잘 보시면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수민족 인구도 계속 변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수치가 계속 변했죠. 그래서 이제 순위가 이제 바뀐다라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한족이 가장 많죠. 여기 지금 한족은 1위가 이제 빠져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라 이게 한족 여기 있죠. 한족이 1위로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 다음 순위, 그 다음에 티베트족, 호이족, 몽족, 요족, 조선족, 백족 뭐 이런 순위로 이제 쭉 나가는 건데 여기 2000년 기준으로 보면 장족, 만주족, 회족, 묘족, 위구르족, 토가족, 이족, 몽고족, 장족 이런 순위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순위가 되었었는데 2010년 기준으로는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순위가 장족, 회족, 만주족, 위구르족, 묘족, 그 다음에 이족, 토가족, 장족, 몽고족 이런 순위로 순위가 좀 바뀌었다는 거. 이거 참고해서 이제 소수민족도 인구가 바뀌면서 이렇게 순위가 변동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에 중국에서 중국어를 중국어 중국어유라고 부르지 않고 한족의 언어라는 의미의 한어, 한유로 부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족이 가장 많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한족이 중심이죠, 중심. 민족의 중심. 그래서 저도 책을 출판했지만 이 중국어 정의를 할 때
예, 중국어가 뭐냐 이렇게 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냥 한족의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중국에서 발간된 어느 사전에도 중국어라는 항목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한국과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중국어라는 용어는 중국의 언어로 해석되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중국의 언어, 중국어는 중국의 언어다. 이렇게. 잘 보시면 한국에서는 이미 중국어가 한어를 가리키는 용어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 영어의 차이니즈라는 단어의 함의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중국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한어를 가리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중국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가장 전형적인 중국어, 즉 중국에서 사용되는 여러 언어들 가운데 중국인 대다수가 사용하는 한족의 언어, 그 가운데서도 푸통화죠. 푸통화라고 부르는 표준 중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중국어도요, 이 분류로 들어가면 굉장히 분류가 여러 분류로 또 나누어지죠. 한편 중국어는 현대 중국어의 표준적 혹은 방언적 형태뿐만 아니라 상의 갑골문, 이제 상이죠, 상. 이거는 그 국가가 이게 역사적인 변천을 할 때 이 상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앞에. 그다음에 갑골문, 주의 유가, 이건 주의 시대일 때, 여기 상의 시대일 때고요. 유가 경전과 그다음에 제자서, 당송의 시와 백화소설 등 성격이 다른 다양한 언어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념의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대 중국어, 근대 중국어, 현대 중국어에서와 같이 시기를 구분해 주거나 문헌 중국어, 백화 중국어, 이제 문헌 같은 경우는 글이죠, 글. 그다음에 백화 중국어는 말, 백화 중국어에서와 같이 언어의 성격을 지시해 주는 수식어를 덧붙여 사용해야 합니다. 또 특정한 지역 방언의 경우에는 상하이 방언, 후저우 방언과 같이 지역을 표시하는 수식어가 따로 필요합니다. 중국어의 다양한 이름들, 중국어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이죠. 이게 그 회화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이게 회화를 가르치고 있지만은 중국어 하면은 명칭이 여러 가지 나오죠. 한어, 그다음에 푸동화, 그다음에 또 중국어, 중국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화어 뭐 이런 거 있죠. 대략적으로 이제 회화 시간에는 그 정도만 설명을 하는데 지금 저희 수업 시간에서는 조금 더 많아요. 몇 개 더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중국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이 이름들은 중국어의 다양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은 표준어의 형성 과정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 표준어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거죠. 계속 이렇게 오다가 이제 막 간체차 이런 거 제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준어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다. 표준말을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표준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대부분 표준어를 배우고 표준어를 이제 구사를 하게 된 거죠. 이 이름들은 독특한 어감과 사회 언어학적 함의를 품고 있으므로 이들의 차이를 알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칭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게 조금씩 이렇게 사용하는 그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그걸 사용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 여러 개 있는 용어 중에서 지금 현재 많이 쓰는 용어가 있고 아니면 또 이전에 또 많이 썼던 용어인데 지금 또 잘 안 쓰는 용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용어가 좀 나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잘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잘 활용을 하시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한위가 나오죠. 한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한어죠. 한어. 자,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